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이사 공급 대책 이후 아파트 떨어졌을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021년 들어서 아파트 거래량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월에 7,500건까지 등록됐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요, 1월 달에 4,800건 정도가 등록됐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은 아마 5,000건대로 마감을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용대출 규제 영향이 서울 아파트 시장에 분명히 이제 거래량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월 달에도 뭐 거래량이 감소세가 이어질 거로 보여지고 있어요. 경기도 지역도 거래량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월에 2만 3천 건이 등록됐는데 1월에 1만 6천 건 정도가 등록됐거든요. 아마 2만 건 밑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 공급 대책 이후에도 시장은 아직 뚜렷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거래량이 감소했던 부분은 이사 공급 대책 나오기 전에도 있었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사 공급 대책 이후에 부동산 가격을 크게 변화시킬 만한 요소가 있었냐? 그렇지는 않다는 부분이죠. 일단은 수도권 도심 지역의 공급 확대 방안은 대부분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이고, 또한 여기에 구역이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이 공급 확대에 대한 강한 믿음이 존재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이제 신도시 지정 같은 경우는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6월까지 확정해서 발표한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부동산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니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수도권 전역에서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는데 상승폭은 좀 둔화되고 있어요. 자,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발표 전 이전에 0.33% 상승률에서 0.3으로 줄어들었고요. 서울 지역도 0.1에서 0.08로, 경기 지역도 0.47의 폭등세에서 0.42로 다소 좀 줄어드는 모양새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이사 공급 대책이 부동산을 잡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대책의 영향이라고 보기보다는 전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매매 가격 상승세 패닉 바잉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서울 아파트 주요 시세 보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보겠습니다. 자, 잠실주공 5단지가 1월 29일 날 24억의 이제 최저호가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 조사에서는 23억 8천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낮아진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재건축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나타난 거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과 1월 달에 워낙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 급등이 쉬어가는 타이밍이 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잠실중 5단지를 비롯한 압구정동 지역에서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아파트 중심으로 상승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죠.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합원의 이제 분양 신청 자격이 2년 거주 의무가 추가가 되거든요. 그것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상반기 중에 조합 설립 인가를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 조합 설립 인가 마무리 기대감이 있는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대치동 음마아파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음마아파트는 지난 시세에서 21억 5천만 원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 21억 9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가 24억까지 올라가니까 그에 따른 키 맞추기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래는 그렇게 많이 붙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잠실 리센치도 살펴볼게요. 잠실주공 5단지가 올라가니까 주변의 초고가 아파트도 같이 상승을 했거든요. 이 아파트도 지난주에 23호까지 올라갔는데 일단은 이번 주에는 변동사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가장 최고가 아파트가 어느 정도 상승이 좀 제한되고, 그 밑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키 맞추는 현상이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 부분이 트리지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월 29일 날 21억이었던 최저호가가 이번 주에 22억으로 올라갔거든요. 자, 리센츠가 23억까지 올라가니까 그 사이에 갭으로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22억으로 호가가 제중되면서 이제 리센츠하고 키 맞추기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이죠. 제일 먼저 잠실주공 5단지가 올라가니까 리센츠가 올라가고 주변 아파트인 트리지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 상승세가 주변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된 아파트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인근에 갭투자 유입이 가능한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는 지난주에 21억 8천만 원에서 지난번에 이번 주에는 22억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호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뭐 호가가 2천만 원 올라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계속 21억 8천에서 22억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반포 자이 같은 경우는 26억 7천에서 이번 주에 27억으로 호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거래도 계속 꾸준히 붙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초고가 아파트가 거래가 조금씩 계속 붙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 아래에 위치한 아파트도 계속해서 키 맞추기로 계속 호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초고가 아파트부터 거래를 확 끊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금리적인 부분도 좀 받쳐줘야 되고요. 초고가 아파트에 맞는 투자 방법인 무주택 갭 투자 이제 규제도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부동산 대책에서는 포함이 안 됐죠. 자, 잠실 파크리오도 살펴보겠습니다. 19억 8천이었던 1월 29일 날 저희가 그때 영상 만들어 드릴 때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살펴봤더니 22억으로 호가를 재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1월 말부터 거래는 더 붙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호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나서. 그래서 전반적인 키 맞추기 이후에 좀 관망세가 짙어질 거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키 맞추기는요, 9억 이상 15억 이하 아파트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해동 코롱 아파트가 1월 29일 조사에서 14억이었는데 이번 주에 15억 3천으로 껑충 뛰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14억대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이어지면서 그 다음 호가인 15억대로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자, 이런 키 맞추기 현상은 위례 24단지 꿈의 그린에서도 나타났습니다. 1월 29일 날 13억 하던 송파 꿈의 그린 아파트는요, 자,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기에 1억이 추가로 상승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난 시세와 비교 요약해 보겠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24억까지 파죽지세로 올라갔다가 한 2천만 원 정도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대치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잠실 주공 5단지 급등에 따라가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잠실 주공 5단지와 더불어서 급등했었던 리센츠는요, 좀 변동사항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아래에 위치한 트리지움에서 1억 올라가며 키를 맞췄습니다. 반포 주공 1단지, 반포 자이 모두 다 소폭의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거래량도 꾸준히 붙고 있었습니다. 파크리오 아파트가 잠실 지역의 아파트와 키를 맞추면서 무려 2억 2천만 원 올라간 모습이 나타났고요. 방이동 코롱 아파트나 위례 23단지 모두 다 초고가 아파트 상승 대열에 발맞춰서 같이 키를 맞추면서 급등하는 모양새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래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재건축 아파트가 먼저 급등해버리면 그 다음 아파트도 다 키를 맞추면서 가격이 크게 올라간다는 부분이죠. 자, 한국감정원 통계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언급드린 대로 수도권 지역과 서울 지역의 매매 가격 상승세는 대책 발표 이후에 둔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도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이게 전세 가격 안정세가 매매 가격 상승률을 둔화시킨 건지 또는 이사 부동산 대책에 영향을 미친 건지 아직까지 판단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 인천 지역은 높은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실제 아파트 실거래가에서 저희가 이제 주요 아파트 시세를 분석해봐도 지금 여전히 아파트 가격은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국감정원 통계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은요, 또 강남 4구의 상승세가 1월 18일 이후에 좀 둔화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 거래가 급감했는데 어떻게 상승세가 이렇게 높게 나타나냐? 주요 아파트 시세도 계속 올라가고 있네. 거래 급감에 의한 호가락이 나타나려면 기본적으로 3개월 정도 거래 급감이 강남 지역에서 나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시기까지는 안 됐어요. 자, 다른 서울 자치구 모두 다 이제 고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경기 주요 지역도 한번 살펴볼게요. 경기 주요 지역, 안 오른 지역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여전히 급등세가 유지되고 있고 특히 경기 북부 지역에서 많은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지역에서는요, 이제 6억 이하의 아파트 찾는 거 거의 이제 불가능할 정도로 매매 가격이 많이 급등한 상황이고요. 신축 아파트는 9억 이하 주택을 수도권에서도 찾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천 지역은 송도가 있는 연수구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서구 지역도 많이 상승을 했네요. 자, 아파트 가격 상승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급등한 재건축 가격에 시세 줄맞추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여전히 이 저금리 상황과 공급 부족 신호가 강한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래가 감소하고 있지만은 적어도 3월 정도까지는 거래가 급감해야 호가 하락 부분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파트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적어도 이제 8년에서 10년 정도 봐야 되는 이제 이사 공급 대책 같은 경우는요, 당장의 부동산 시장에 큰 효과를 주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까지는요, 이런 호가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고, 많지는 않지만 계속 거래가 이뤄지면서 호가를 올리는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위한 조건이 계속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호가 상승세, 당장의 매매 가격 상승세가 보인다고 매수하는 것은 전 절대로 금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은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